최병근 스노우플레이크 전무님께서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글로벌 데이터 현대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전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 개발 그리고 영업 총괄을 맡고 있는 최병근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기술보다도 스노우플레이크가 엔터프라이즈 아니면 기업이나 다른 영역에서 어떤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어떤 데이터 혁신을 해왔는지라는 부분의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스노우플레이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처음 들어보시지 않은 분들, 이미 좀 뭔가 미디어상에서 들어보신 회사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 여정이라고 하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요즘 최근에 글로벌에서는 모던 데이터 스택이라고 데이터 현대화를 얘기합니다. 그럼 데이터가 현대화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순서, 그리고 어떻게 고객들이 계속 데이터를 중심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사례별로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노우플레이크라고 말씀하시면 대체 스노우플레이크가 뭐지? 스노우플레이크가 클라우드, 사스 제품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최근 가트너에서 전체 글로벌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데이터베이스 마켓 시장에 대한 랭크를 선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상위 10대 중에 스노우플레이크가 기존 온프라미스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항상 갑자기 순서가 상위 탑 10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플랫폼이지만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러한 데이터 기술을 갖고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장에서 지난 21년 대비해서 글로벌하게 시장 기술 혁신 로드맵 대비해서 저희가 순위를 2위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미 고객분들이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서 다양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극대화 전략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럼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말씀드려 볼게요.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사스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다른 기술이 아닌 데이터 플랫폼, 즉 기업에서 고객분들이 아니면 기업들이 아니면 사용자분들이 데이터 활용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자. 그래서 단일 데이터 플랫폼을 집중하고 있는 하나의 글로벌 기업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본다 그러면 그럼 스노우플레이크가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부분의 창시자들을 보시면 오라클 많이 아시죠? 오라클 엑사데이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 우리 회사의 창시자분 세 분이서 엑사데이터 어플라이언스 개발하고 클라우드 시장 내에 오라클 엑사데이터와 같이 보다 유연하고 하독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다양한 AI, ML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기존에 시장 내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의 장단점들을 다 모아서 스노우플레이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레이크하우스,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의 8,900개, 즉 폴춘 500대에서 상위 75%의 기업들이 저희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다양한 산업별 데이터 클라우드 모델이라는 부분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에코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철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분들이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우리가 어떤 환경 내에 어떤 아키텍처가 적합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과거에는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최근에는 빠른 기술의 진화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빅데이터, 하드, 파이브, 스파크라는 기술이 누구나 쉽게 접근해야 되고 하나의 아키텍처 패턴을 4가지의 다양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레이크, 메쉬,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등을 수용을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일 데이터 플랫폼 중심으로 접근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안 움직이는군요.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든 레이크하우스든 데이터 레이크든 하나의 스토리지에 컴퓨터를 여러 가지를 놓고 다양하게 최적화된 사스 형태의 제품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오라클 엑사데이터와 빅데이터를 모든 것들을 하나의 SQL로 모든 걸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많은 기능들이 존재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상세하게는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취향하고 있는 철학을 보면은 저희는 누구나 쉽게 손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사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업 내 ML 엔지니어 분들이라든지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앱 디벨로퍼, 그리고 SQL 애널리틱스라고 하면 최근에 기업 내에서도 SQL 기반으로 데이터를 조회하시는 현업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비즈니스 유저스, 사용자들입니다. 사용자들이 내가 어느 곳에선 데이터가 충분히 가시성을 있고 확보한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간단한 스노우플레이크의 장단점, 이런 제품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저희 기업들의 고객분들이 데이터 클라우드 여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는 8,900개 이상의 다양한 산업별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아마 138% 정도, 매 분기마다 138% 하지만 이 8,900개는 스타트업에서부터 엔터프라이즈 기업,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대한 고객들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앞에 만들었던 산업별 인더스트리 모델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리테일 앤 CPG입니다. 리테일 CPG 산업별 모델인데, 이러한 고객들의 제가 리스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지 않았죠. 그런데 스노우플레이크를 쓰시는 리테일 앤 CPG 고객분들은 이커머스, 지커머스, 그리고 오프라인에 있는 마켓까지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하십니다. 과거에는 1등, 2등의 경쟁이 중요하다면 지금은 데이터, 즉 고객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철학을 갖고 거기에 맞는 산업 전략을 펼치기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고 윈윈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간다는 게 약간 스노우플레이크의 특화된 부분인데요. 이러한 에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술과 비즈니스의 최상의 파트너로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서포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코라는 거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던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세컨드 파티 데이터에 대한 언리치먼트가 필요해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는 저희는 물리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데이터 클린룸이라든지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기술로 서로 필요한 데이터만 식별시켜서 세그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하든지 필요한 데이터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에코 환경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고객들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클라우드 여정을 어떻게 갔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약간 데자부이긴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 20년 이상을 했지만 빅데이터 시절에도 저희가 사일로라고 했고요. 오늘날 DT 1세대를 넘으면서 2세대를 가면서도 데이터 사일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글로벌하게 고객분들도 아니면 최근에 있는 국내 기업분들도 데이터 사일로 2.0을 없애면서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재정비를 가져가고 있는데,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도 결국은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한 플랫폼의 정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일로를 해결을 하고요. 다시 한번 데자부 같이 데이터 민주화라는 관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 민주화라는 부분은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많이 쓰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면, 최근의 데이터 민주화는 모든 데이터들이 기업 내 자산화가 돼 있어서 누구나 쉽게 필요한 데이터를 보고 검색하고 활용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베스트 탑 10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그걸 논리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 포탈 같은 부분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이건 간단하게 저희가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라고 기업 내부에도 가꿀 수 있고 외부에도 마켓플레이스를 구성해서 쉽게 데이터를 가버넌스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대다수의 저희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기업들은 다시 한번 네트워크 효과를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갖고 있다고 해서 시장을 바라보거나 고객을 바라보거나 사업 전략을 짤 수는 없어요. 관련된 세컨드 데이터든 서드 데이터 파티를 서로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네트워크 effect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런 대다수의 고객분들이 이거의 시작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에 있었던 1세대 DT를 대다수 하셨던 고객이세요. 1세대 DT를 하셨던 고객분들은 다시 한번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관점에 2세대 DT를 진행하십니다. 근데 과거에는 단순히 비용 절감,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뭔가 비용과 운영 효율성이 개선될 거야 라는 관점에서 2세대 DT는 글로벌하게 2020년, 19년부터 시작이 다시 됐어요. 그 포인트는 단순히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기존 인프라의 변화를 가져가자. 보다 쉽게 데이터를 갖고 오고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자. 그런 와중에도 성능과 비용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업들은 대다수 마이그레이션을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목표에 맞게 마이그레이션 관점 본인들의 KPI를 적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데이터에 대한 정비 없이 최근에 얘기 나오는 젠 AI 전략이 실행이 될까요? 저희의 철학은 젠 AI 좋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전략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젠 AI를 갖고 온다고 하면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폐쇄형 젠 AI도 워킹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들어가지만 저희를 쓰시는 고객분들은 되게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갖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멀천다이징이라든지 마케팅, 세일스, 스토어 사이트, 서플라이 체인 아니면은 마이크론이라는 기업 어떻게 보면 반도체겠죠. IoT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밀리세컨드를 수집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MES를 없애는 상황에서 그 데이터를 ERP와 IoT, 포스를 다 모은 상태에서 물류 비용 절감을 하는 거를 프로세스가 걸리는 게 2주를 걸리던 걸 바로 1분 만에 없앨 수 있는 그런 유즈 케이스들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과거에는 저희가 빅데이터라는 시대에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자라고 하면 저는 반대로 역설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못 누리고 있었던 활용 못하고 있었던 데이터의 극대화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다수의 고객분들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아키텍처의 현대화라는 부분을 가져가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이코 에코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내부 외부 협력사 아니면 그룹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보다 쉽게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메타데이터만 공유해서 서로 활용할 수 있고 DB처럼 쓸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젠 AI가 나오면서 젠 AI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고객사들의 저희 전체 트렌드는 개방형 젠 AI가 아니라 폐쇄형 젠 AI입니다. 코파일럿 같이 컨버세이션 SQL도 젠 AI를 하듯이 최근에는 저희 기업 중에 알파라고 글로벌하게 제일 미국에서 오래된 3대 은행 중에서 저희 스노플레이크 기반으로 젠 AI를 가져갔는데 결국 여기에 포커스는 사용자들이 비즈니스 유저들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셋 분석가들이었죠.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SQL을 못 하세요. 하지만 데이터를 받아서 CSV를 갖고 피벗을 하시고 맨날 엑셀,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데이터를 하세요. 항상 저희는 IT한테 데이터를 말아주세요라고 하시죠. 이런 CSV를 하나의 데이터 마트로 만든 상태에서 젠 AI를 붙이고 내 자산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텍스트 형태로 젠 AI를 기반으로 이용해서 인터널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실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반이 저희가 인수한 오픈소스인 스트림릿이라는 제품이고요. 파이썬으로 어떻게 해서든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고 자바, 스칼라 그리고 SQL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스트림릿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모던 데이터 스택이라는 얘기를 자꾸 많이 했는데요. 그럼 모던 데이터 스택, 데이터 현대화의 의미가 뭘까? 라는 거 보면은 결국은 기업에서 1세대 DT를 하시면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아니면 퓨어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를 많이 적용하면 할수록 고객분들의 공통 분모는 파이프라인이 복잡해, 운영이 복잡해, 수집도 힘들어. 이걸 또 활용하는 부분, 우리가 1세대 DT했던 목적이 다시 올라오고 우리가 클라우드를 도입했어도 오펙스와 캐펙스 비용은 올라가고 있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고 있어. 이걸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글로벌하게 오픈이 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고 창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다시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현대화, 내가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능, 비용, 접근성, 그리고 민첩성,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개비하자. 이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현대화라고 하는데, 이걸 단순히 개념이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셔서 모던 데이터 현대화 스택이라는 검색을 하시고 툴들을 보시면 되게 엄청 많은 툴들이 오픈소스나 상용 툴로도 존재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의 리테일 CPG예요. 이커머스, 퀵커머스의 예시인데요. 이분들도 결국은 1세대 DT, MS든 CSP든 GCP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한번 왜 성능, 비용, 운영 효율성, 그리고 데이터 현대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의 빅데이터 시대에 저희는 비용 절감, 매출 정대라는 부분을 거의 얘기는 안 했어요. 인프라 중심으로만 얘기했죠. 대다수의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매출 비용 절감, 특히 비용을 절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데이터 현대화를 하시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현대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메리어트 많이 아시죠? 메리어트는 어떻게 보면 루피와 9개 갑판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러다가 기내식을 가져가고 호텔을 가고 리얼스테이트를 하고 최근에는 선박까지 사는데, 여기에 공통 분모는 CRM을 보시면 됩니다. 이 많은 브랜드에 많은 고객분들이 오시고 통합된 CRM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면은 이 분들이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얼리 이노베이션, DWBI, 그리고 시각화. 그러면서 나왔던 기술은 하둡이었습니다. 자, 온프라미스의 DWBI 하둡에 복잡해. 그러면서 뭐가 나왔을까요? AWS 클라우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아마존닷컴에서 계속 증가하는 데이터의 운영과 활용 효율성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들도 그대로 1세대 DT, 클라우드가 대세인 모양이다 하고 DT를 갔습니다. 근데 DT를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스택들이 많으세요. 근데 단순히 이건 심플한 아키텍처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메리엇 같이 글로벌 기업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복잡한 오펙스와 그리고 캐펙스와 운영과 기술에 대한 엔지니어 확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단일화된 데이터 플랫폼에서 파이프라인은 동일하게 한 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플랫폼 스토리지 하나에 엑사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줄이고 쓸 수 있고, 이걸 수천 회, 그리고 데이터가 비정형이든 반정형이든 아니면 정형이든 들어오면 스노우가 알아서 마이크로 파티셔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드려요. 그래서 제일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건 반전형, 제이슨, 에이브로 같은 데이터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넣으면은 그냥 그게 오라클 DB처럼 테이블화가 돼버립니다. 그거를 고객분들, 엔지니어분들이 안 하세요. 스노우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우가 약간 사스란 성격이 있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존에 있었던 복잡한 아키텍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아키텍처와 실시간 아키텍처, 그리고 배치 아키텍처도 기존의 상용 ETL 툴을 안 쓰셨어요. 파이썬으로 API를 만들어서 기관계를 붙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단일 플랫폼에 놓고 기존에 있었던 클라우드 아키텍처 대비해서 비용 절감을 한 45%를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비즈니스적으로는 더 빨라지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 생산성, 민첩성.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빠른 진입, 데이터 공유, 향상된 협업, 사역자 경험 개선. 저희가 1세대 DT에서 불러 외쳤던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2세대 DT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기술 스택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현대화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마이그레이션에서부터 데이터 활용, 그리고 엔드투엔드 전사를 쓸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엘브랜드라고 하시면 생소하실 것 같은데, 빅토리아 시크릿, 베스앤바디, 핑크, 어떻게 보면 뷰티와 패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더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각각의 브랜드는 틀리지만 회사는 동일합니다. 앞에 메리어트가 얘기했듯이 각각의 고객군은 틀려도 결국은 엘브랜드라는 모회사는 모든 CRM을 다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 ROI, 투자,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들이 고민했던 건 뭘까요? 자, 이런 다양한 브랜드마다 각각의 우리가 메리어트 같은 온프라미스 시스템을 다 만들고 본체에 또 온프라미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걸리고 각각의 브랜드에 있는 CRM을 또 통합해서 또 골든 CRM, 모체의 CRM을 만들까? 이건 아무리 봐도 어려워.
이거에 대해서 온프라미스 데이터베이스, DW, ETL, 파이프라인 연계를 한다. 클라우드가 정답인 것 같은데 그럼 대체 어떤 방향, 기존 레거시를 제일 극대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라고 봤을 때 그들이 기존 아키텍처를 봅니다. 하나의 브랜드마다 메발이라는 하둡과 테라데이터 그리고 오라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집 레이어가 너무나 많아요. 데이터 스테이지, 스쿱, 뮬, 여러 가지 자바. 그러면 이거를 각각의 브랜드로 하나를 뜨고 또 통폐합을 한 다음에 이 아키텍처가 6개, 7개가 나와야 되고 중복된 데이터를 또 운영을 하는 게 정답일까라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현대화라는 목표가 뭘까? 기존 레거시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실시간 분석이라든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고객을 위한 데이터 속도 및 효율성을 개선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현재의 페인 포인트가 뭔가라는 것을 레거시 환경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기 위한 여정을 갑니다. 데이터 현대화 배경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야 될 과정과 브랜드를 분리를 하고 합치고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현대화의 여정을 고민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대다수의 저희 대기업들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은 다들 POC, 파일럿, 벤치마킹을 하시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레거시와 다른 CSP들, 성능, 비용, 공유, 그리고 유지, AI, ML 등에 대한 관점에서 다 POC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낀 건 우리는 AWS 환경이 제일 낫네. 그럼 AWS 환경 내에서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단일하게 가져가자라고 결정을 한 거였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보시면 각각의 브랜드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온프라미스에서. 그러면은 모든 L 브랜드에 대한 데이터는 파란 스노우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럼 저게 골든 CRM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빅토리아 시크릿 관련해서 어떤 고객이 공통의 포인트를 갖고 L 브랜드를 사거나 빅토리아를 시크릿을 산다. 그럼 빅토리아 시크릿은 베스에 바디 있는 데이터도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베스에 있는 바디도 DW를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같은 하둡 스토리지가 스노우에 있고 엑사 같은 부분들이 작게 크게 사이즈별로 X 스몰에서부터 라지까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성능을 조정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강점은 저희가 데이터 압축률이 약 80%입니다. 기존의 엑사 데이터보다 30% 압축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강점은 뭐냐? 일반적으로 오라클 사실 때 DB 옵션 많이 사시죠. 다이그노스틱, 파티셔닝, 인덱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도 사셔야 되고요. 근데 이들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비용을 다 없앴습니다. 왜? 스노우는 시간당 초당 과금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라이센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상위 탑 10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저희가 시장 내에 진입하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테라데이터의 야성을 무너뜨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다들 고민하는 건 데이터를 좀 활용을 어떻게 잘할까라는 부분인데 패스마트가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패스마트는 이마트인데 모든 애완동물 관련된 상품들을 다 파는 이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애완동물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의 고민은 데이터를 다 모았고 실시간으로 고객 행동 여정이 다 들어왔어. 마케팅에 대한 ROI도 확인했어.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고객 로열티, 어떻게 보면 포인트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게이너를 하고 싶어 라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서 변화하고 있는 여정을 포착하고 기업 내부에 있는 1차 데이터가 아닌 2차, 3차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들이 패스마트 관련 애완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고객인데 애완동물 말고 유사한 성향이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다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가는 건 6천만 명의 회원 그리고 고유하고 독특한 여정이라는 건 펫 패런츠가 있습니다. 펫의 엄마 아빠가 있겠죠. 그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의 펫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강아지도 있고 거북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북이의 애완동물마다 하나의 하우스홀드를 놓고 거기에 맞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CRM을 각각 또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유하고 독특하게 하나의 고객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품인과 애완동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여정을 다 캐치합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건 뭐냐면 콜게이트가 강아지 치약을 만드는 거 알고 계셨어요? 콜게이트가 강아지 치약을 만듭니다. 콜게이트는
패스마트의 인벤토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옵니다. 왜? 인벤토리가 부족하면 물류 쪽에 바로 물량을 쏴주세요. 과거에는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하고 DHL 부르고 페덱스를 부르는 과정이 없어지게 가면서 물류 비용도 절감하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 프로모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건 맞습니다. 국내 이메일, 웹, 모바일, 스토어, 다이렉트 메일. 하지만 그들은 로열티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특화하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여정을 가져갔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뉴스위크에서 로열티 프로그램 관련해서 연속 3위 이상 수상을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로열티 플랫폼 뭐가 다를까? 개인화. 일반적으로 그 기업들이 개인화를 얘기할 땐 1대1 개인화 너무 쉬워요. 기술이 발전돼서 SQL로 1대1 개인화, 소수의 개인화, 마이크로 개인화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개인화라는 관점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대규모의 고객들의 세그를 변하고 거기에 맞게 세그가 변화하는 것을 업데이트하고 마케팅이나 현업분들이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가는 여정은 개인화 프레임워크 많이 보셨던 내용이세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 리버스 ETL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일스포스의 마케팅 클라우드를 캠페인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기업들이 마케팅을 캠페인을 하고 나면 결과값을 맡기는 온프라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죠. 하지만 패스마트는 모든 세그멘트 데이터는 스노우플레이크에 놓고 이메일이든 SM이든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액션이 나오고 그들의 여정이 나오면 리버스 ETL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세그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세그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거에 맞게 마케팅을 다음에 우리가 효과 있는 채널에 이 세그에 갈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캠페인 효율성을 가져갑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분들은 돈을 되게 작게 쉽게 효과적으로 가셨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초개인화에 대한 모바일 앱들이 UI, UX가 바뀌면서 오퍼링도 가져가고 그 오퍼링에 대한 쿠폰의 터치레이트와 리치율, 회전율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개인화도 하고 마이그레이션도 하고 인벤토리도 보고 엔드 투 엔드 데이터 헙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하게 기업 내부와 그리고 어크로스 기업, 그룹사든 협력사든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허브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 허브의 의미는 뭐냐면 기존의 기업들이 갖고 있던 모든 유닛 부서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놓은 상태에서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최적화, 관리가 돼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데이터 현대화 나오기 이전에는 저희는 그냥 단순히 빅데이터라든지 DW라든지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고 진화가 됐는데 최근에는 글로벌하게는 데이터 허브라는 용어가 많이 언급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온프라미스에 되게 다양한 사일로들이 많았죠. 그거를 중앙에 놓은 상태에서 프라이빗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가상의 데이터 웨어스와 공간을 만들고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쉐어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메시라든지 데이터 볼트인데 이게 가능한 건 스노우플레이크 내에 골든게이트 같은 CDC 기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로우로 놓고 각각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순간 마트나 웨어하우스에 업데이트해서 바로 볼 수 있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프라이빗 익스체인지, 퍼블릭이 있지만 퍼블릭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데이터를 구매하는 포탈이니까. 이런 포탈을 프라이빗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이건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내장된 기능이고 가버넌스와 그리고 보안상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 8,900개 기업들 중에서 프라이빗 익스체인지를 쓰시는 기업들은 약 4,000개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인터널하게 크로스 컴퍼니하게 그리고 이 데이터를 판매하기도 시작하고요. 그걸 많이 사시는 고객들이 있으세요. 이거 보시면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많이 놀라세요. 이렇게까지 쉐어링이 돌아가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반대로 1번이 더 쉐어링이 더 많으세요. 데이터 공유라는 관점은. 그래서 과거에는 1번이 저희보다 DT가 늦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최근에 일본 사례들을 다 보고 와서 느낀 점은 저희 국내가 1세대 빅데이터 시절에 머물러 있고 발전이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가버넌스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데이터 허브는 공유 관점에서 메시 관점에서 볼트 관점에서 협력사와 부서별 어크로스하게 데이터 통은 하나고 논리적으로 웨어하우스를 SQL이나 자바, 스팔라, 파이썬 다 가능하고 AI, ML까지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그대로 넘어가서 이런 관점에서 잘 활용한 게 네슬레입니다.
네슬레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2,200개 이상의 브랜드와 그리고 공장만 해도 77개국의 34개국 그리고 대단히 많은 법인들을 갖고 계세요. 그들의 포인트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 R&D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터를 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잘 볼 수 있는 환경이 뭘까? 데이터 쉐어링입니다. 본체에 스노우를 두시고요. 공장에 스노우를 두시고 쉐어링을 하면서 비용 최적화. 본체만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요. 스노우플레이크를 쓰지 않고 있는 협력사는 저희가 리더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그들은 스노우플레이크를 안 써도 네슬레가 공유하는 데이터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업데이트하고 SQL하고 조인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국가별 데이터, 레거시 데이터 허브 구조로 가고 있고 국내에도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업들이 시크릿 소스,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서 단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저희가 이 스노우플레이크를 들어온 이후에 성장률이 약 한 1800%이거든요. 그만큼 특화되고 발전된 기술들을 갖고 왔을 때 기업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오픈소스 기술을 갖고 이런 아이디어 컨셉을 쓸 수도 있었는데 저희는 항상 2템포, 3템포 느리고 결국은 다시 과거에 빅데이터 시절에 있는 아성에 아직 물들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발표 자료 맨 밑에 이메일도 있고 다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다 상세한 사례와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